네, 강프로입니다. 자, 리가캔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12월 30일. 오늘 31일인데 일단 12월 30일 24년도 거래가 끝났습니다. 이때 리가캔바이오도 5% 상승해서 끝이 났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특히나 바이오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인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ABL 바이오, 그리고 유한양행이 제일 강했긴 했어요. 그리고 알테오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바이오 종목군들이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폭을 조금씩 키워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닥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과의 움직임을 비교했을 때 종목군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예요. 자, 24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는 상반기에는 그나마 반도체가 반등을 하면서 그나마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상황들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들면서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3월 이후에는 거의 뭐 숨 쉴 틈 없이 하락하는 부분이 지속됐었습니다. 일단 연초부터 시작된 금투세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그쵸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고, 이러면서 7월 달이죠. 7월 달에 두산그룹에서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상법 개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연초부터 시작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뭐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붙으면서 시장을 조금 키워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는 했었지만 사실상 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쵸 24년도에는 바이오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대장급의 종목군들만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거예요.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강세를 보였지만 그쵸 여기 8월 달에 들어서 실제 FDA 통과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시세가 대략 한 10만 원부터 17만 원 부근까지 한 7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어디서 공략을 했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 24년 초반에 5만 원대 주가에 있었는데, 그쵸?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 달이 지난 한 6월 달 정도가 돼서는 8만 원까지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7월 달이 돼서는 10만 원 부근까지 시세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실제 FDA 통과 소식이 발표된 건 8월 21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FDA 통과 소식이 나오기 전에도 실제 시세가 나왔었던 내용을 보면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내가 매매 구간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수익 구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 내용을 알테오젠에 적용을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2월과 3월 달에 머크와의 계약건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세를 강하게 진행을 시켰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23년 9월 달에 이미 그쵸? 지금 말씀드렸었던 유한양행과 같은 시세 구간을 준비를 해왔었다는 점. 처음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주도주가 되기까지 24년도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도주가 되는 과정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나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주식시장은 바닥을 잡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호재가 나올 걸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진행되는 그 구간은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세를 확인하는 것만이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하는 일들은 다 다릅니다. 물론 크게 보면 바이오 섹터에 포함되어 있지만 리가캔 바이오도 보면 ADC 쪽이죠.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었던 바이오 종목군들의 섹터로 나눠보면 딱 세 가지예요. 리가캔 바이오가 이끄는 ADC, 그리고 FDA 통과됐었던 항암 신약을 발표한 유한양행, 그리고 대형 제약사 빅파마라고 하죠. 머크와 실제 로열티 계약까지 맺은 알테오젠 SC제형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24년 마무리는 95만 원에 끝났는데 그 전에 그쵸 강한 움직임을 3월 달까지도 보여왔었고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7월 달부터 다시 달리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진행이 됐었다. 우리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속에서 신고가를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전혀 받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주도주가 되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주도주가 되는 과정에서 조정 구간이
중간중간에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그쵸?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때도 바로 V자 반등으로 땡길 수 있었던 건 어떤 것 때문일까요? 고가의 매물 소화하는 과정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약한 구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시세는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세는 다시 나오기 마련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11월 달까지는 리가켄바이오가 중간중간 조정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오다가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규모 있는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의 구간이 조금 뒤처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뒤처진 이유는 12월 초에 들어서 나온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계속된 정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미국의 금리를 늦게 인하한다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즉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게 특정 구간이었었던 신고가 구간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이쪽 구간에서는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매물 소화 구간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실적이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가격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가를 잡는다고 여기서 잡았다가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만 내려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서 손절할 건가요? 아닙니다. 손절은 내가 싸게 잡아서 더 싸지는 구간에서 내가 손절을 하는 그런 매매 방식이 아니에요. 손절은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쵸? 뭐 특별하게 시장이 내 예상과 반대로 갔다. 즉,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손절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요, 시장이 꺾였을 때, 주가가 내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종목이 나빠서 또는 시장이 나빠서. 보통 주도주군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은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11월 달에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뭐 12월 달 들어서 비상계엄이나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 사태가 있기는 했지만 리가켄바이오의 앞으로의 전망, ADC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ADC는 4세대 항암제입니다. 이런 전망이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다면 리가켄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어디입니까? 투자를 한 쪽이 어디예요? 오리온이에요. 오리온은 소비재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사업 확장을 하고 싶었는데 현금 흐름이 좋은 소비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금 흐름이 나쁘더라도 그쵸? 성공을 했을 때 대박을 칠 수 있는 기업 쪽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보통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한 게 아닐 거예요. 확실히 알아보고 투자를 했을 거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보다 오히려 더 기대감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장점이라면 어떤 특정 약물을 개발하기보다 어떤 특정 약물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형을 개발을 한 거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4세대 항암제를 이끌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그리고 23년 말부터 시작해서 2조 이상의 기술 수출 얀센 쪽으로 그리고 최근에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요. 시세가 나왔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빅파마와 9천억 원대의 계약을 성공시켰다는 점. 계속해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고 있죠. 근데 주가만 조정을 받은 거예요. 이 조정받은 상황이 리가켄바이오가 나빠서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 왔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이오는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다. 시장은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 리가켄바이오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하기 위한 조건이 나오려면요. 지금은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국 시장이 완벽하게 박살이 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기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근데 트럼프 취임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경기 침체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고지고대로 그쵸 이 상황을 방치해 둘까요? 이 자체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시장의 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경기 자체에 대한 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고 혹시라도 경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금리 인하의 방향으로 되돌리면서 시장을 부양시킬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문제가 없고
삼성전자의 추가 하락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환율에 대한 부분,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또는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데, 이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나쁩니다. 나쁜 거예요. 근데 환율에 대한 부분도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쵸? 뭐 1,600원, 1,7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공황이 오면 모를까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한국 정부에 대한 이런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될 수 없다는 점. 물론 한국에서의 정치적인 이 불확실성은 계속돼 왔죠. 근데 지금처럼 막 극단적인 구간으로 치닫거나 이럴 수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반영은 끝났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더 이상 내릴 수 없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삼성전자는 내리면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HBM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점. 물론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하이닉스만큼의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했죠. 엔비디아 쪽으로 진입을 못했습니다. 엔비디아 쪽으로 물량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에서 최상위 제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구길 만큼 구겼고, 그것만큼 주가에 대한 반영은 끝났기 때문에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끝났다. 1월 달이 되면 종목 장세가 나올 거고, 가장 잘 버텨왔었던 리가켄바이오가 추가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바이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왔었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12월 30일 날 마감을 했을 때는 제가 먼저 반등을 했었던 하나오션을 2차례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 매수를 한 겁니다. 12월 달에 한 번 매수를 했고, 그리고 12월 말 돼서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은 거고요. 시장에 대해서 계속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코멘트보다 최근에는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보세요.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리가켄바이오나 유한양행과 같이 제가 매수 구간을 잡아왔었다는 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쭉 이렇게 올려보면, 그쵸? 유한양행 매수 잡은 구간이 있고요. 알테오젠 마찬가지고요.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다. 자, 단기간으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이격을 줄일 만큼 줄여놨습니다. 시장도 빠질 만큼 빠졌고, 지금 한국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정치적인 내용도 그렇고, 경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환율도 거기에 맞춰서 급등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은 없고, 시장은 돌릴 때가 됐는데, 리가켄바이오는 조정을 받긴 했지만 바뀐 내용은 없다. 그리고 1월 달이 되면 바이오의 강세 구간이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이 돌아세운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반대로 치고 올라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7만 원 넘어서 8만 원 넘어서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추세적인 상승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버텨왔었던 추세가 망가졌기 때문인데, 마지막까지 버텨왔었던 추세를, 최소한의 추세를 지키고 다시 62평 근처에 붙여 있는 리가켄바이오를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1월 달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데 벽이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타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타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리가켄바이오 이제 반등 시작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실제 제가 매매를 했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어떻습니까? 현대마린엔진, 조선주.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말일까지 조선주를 매매를 했죠. 다시 시세가 강세로 들어왔고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 구간에 갈 때, 주도주에 있을 때 매매를 꾸준히 해왔고 3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었다는 점, 그쵸?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꾸준하게 매매를 해왔다는 점, 그리고 다시 매수했고 1월 달이 되면
첫 번째 리가켄바이오를 매수 구간으로 잡을 겁니다. 바이오 쪽이 가장 좋아요.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가격을 보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뭘 봐야 되는 거냐? 그 내용은요. 여기 리가켄바이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격에 대한 부분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주도주를 파악하고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내가 이해하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리가켄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다 끝났습니다. 25년도에는 24년도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시장이 그래도 24년 같진 않을 거예요. 근데 추세를 전환해서 25년도의 시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목 장세는 분명히 나온다. 그 종목 장세가 나올 때 1월 달에는 전통적인 중소형주 장세가 나오는데 지금은 중소형주도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 시세를 마지막까지 유지해 왔었던 바이오 종목군 중에서 리가켄바이오와 함께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